퇴근길이 곧 되구나. 맥주 한 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밤새 환한 불빛 꺼지지 않는 날 반기는 저 간판.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사랑 때문에 외롭고 돈 때문에 힘이 들 때 소주 한 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밤새 환한 불빛 꺼지지 않는 날 반기는 저 간판.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네. 진짜로 이제 곧 패딩을 꺼내야 될 날씨가 됐는데 내일이 되게 흐리고 비도 곳곳에 온다고 합니다. 네. 비 오고 나면 더 추워지잖아요. 네. 날씨가 내일은 그래도 추위가 약간 주춤주춤해가지고 한파가 조금 풀린가 싶더니 네. 비 오고 나서는 뭐 모레부터 다시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9도 사이로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요. 5981님 실버 프린스님이 신청하신 이찬원의 편의점 들으셨습니다. 네. 슈레딩거의 0.3초에서 0.5초로 늘어났네요. 토끼님이 추워요 하셨어요. 편의점 토크 중이었다고. 예. 요게 신곡인가요? 얼마 나온 지 안 된 곡이죠? 네. 삼각김밥에 라면 진짜 맛있죠. 전 육개장 좋아합니다. 찐빵 사고 싶더라고요. 추우니까 찐빵. 호빵 먹고 싶었어요. 예, 딱 갈랐을 때 김 모락모락 나는 너무 맛있죠. 5981님이 휴대폰을 바꾸셨다고 하네요. 아까 빌로바 TV님이 장조림 점심 때 드셨다 그랬는데. 오. 요즘 편의점에 진짜 맛있는 거 많아요. 가면 편의점 쇼핑. 맞아요. 편의점만 가면 거의 뭐 과일도 있고 야채 뭐 다 양파도 팔고 당근도 팔고 뭐 다 팔잖아요. 맞아요. 박수빈님은 패딩에 기모 바지 맨투맨 입고 따뜻하게 입으셨다고. 오. 저는 그 약간 뽀글뽀글한 그 양털 그거 있죠. 네네. 뽀글이 그 네. 잠바에 저도 두꺼운 그 뭐지 후드티 입고 있어요. 너무 아침에 딱 나오면서 결심했죠. 따뜻하게 입으리라. 네. 저는 일요일 아침에 이제 오전에 밖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롱패딩을 뭐 패딩을 이미 꺼내셨군요. 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따뜻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김가영 캐스터 보신 분들 얘기했는데 토요일 날 밖에서 방송하는데 아. 정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되게 그러니까요. 안쓰럽더라고요. 예. 너무 추워가지고. 예. 네. 오. 스카이워드님 오늘 붕어빵 드셨어요? 맛있네요. 아. 맛있겠네요. 딱 겨울에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빌로바 TV님이 만두도 좋아요 하셨는데 만두 좋죠. 자. 후리스 점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월요일 새롭게 고정 코너가 된 선영구님이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요. 벌써 선영구 쭌쭈닝님이 선영구님 보면서 라면 한 사발 해야겠다고. 오, 라면과 선영구 어떤 관계일까요? 넘어가야겠네요. 예. 자, 첫 번째 코너 출발합니다. 네, 역대 최단 기간 얼굴을 뵙네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보고 또 보니까 반갑네요. 예. 진심이시죠? 나흘 만인가요? 그러니까요. 금 토일 5일 만이네요. 그래도 항상 네. 나올 때마다 오랜만이네요. 왜 이렇게 반갑죠? 이런 말을 달고 사셨는데. 네네. 오늘만큼은 별로 또. 오늘은 조금 덜하네요. 금방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김민호 아나운서 앞머리가 많이 예. 자라가지고 그쵸. 거의 성지영 기자를 찌를 비슷해요. 기세. 네, 찌르겠다고요? 네, 좀 위험해 여기까지. 보이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두 분 나오시는데. 예. 네, 그 찌르면 어떡해요? 얼른 자르보세요 좀. 뭐 앞머리 공격 제가 저번에 했던 거 혹시 되받아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 머리를 자를 의향은 없는 거죠? 당분간 없습니다. 당분간 예. 뭔가 장발로 들어서는 이유가 있나요? 딱히 없어요. 그냥 길러보고 자를 싶었다? 이유도 없고 안 자를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뭐 좀 더 길러서 기부한다든지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 예정은 없으세요? 아, 기부하려면 근데 10cm 이상 필요한 거 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못 기를 것 같은데. 예. 역시. 본인 10cm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자를 때마다 기부하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아직은 자를 계획은 없습니다. 네네. 네. 미라클님이 한 주의 시작을 하는 날 뵐 수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이 변화가 이선영 아나운서님과 모든 분들께 더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삐까번쩍님이 저녁에 들어갈 땐 여름이었는데 아침에 나올 때 초겨울이었다고. 음.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짜. 추워요. 정말. 계절이 너무 가을이 추워요. 쑥 날아갔어요, 진짜. 아니 단풍도 안 들었는데 한파주의보가 그러니까요.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표상현님이 얼떨결에 3일 연속으로 선영구를 보게 됐네요. 하셨어요. 좋죠? 3일 연속으로 보셔서 다들 보니까 주말에도 뉴스데스크 정말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김가영 캐스터 얘기도 하시고. 네. 가발과 헬멧 이건 뭐죠? 가발과 헬멧, 헬멧과 가발. 그렇죠. 세기의 대결. 네. 저뭐 준비해 온 거 없어요. 그렇게 천천히 들어가세요. 아니 이게 발동이 걸리려면 한 주의 조금, 시작이니까. 끌어줘야 오늘 되는데. 첫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첫 되게 소식은 주말 내내 일하고 나오니까 약간 기운이 그러네요. 내야겠다. 보여요. 네, 괜찮아요. 안 피곤해요. 네. 근데 제 별명이 왜 어느새 선영구 크린이 왜 크린은 왜 붙은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 조영구님이 네네. 그 청소업체를 운영하셔서 그거를 그래서요? 사용한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만. 그렇구나. 네. 저 청소업체 계획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첫 번째 소식 얼른 들어가 보면요. 주식 가지고 계시죠? 조금 소량이라도 다들 그럼요. 가지고 네. 계시죠? 네. 근데 이 지식 얘기 나오니까 보게 되네요. 많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주식을 184.3조 원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오, 어마어마한데요?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개인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이제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184.3조 원어치 이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자산에서 이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홍승표님이 선영구님 핸드폰 위태로워 보인다고 좀 안쪽으로 해달라고. 네, 불안하대요. 떨어질까봐. 네. 예. 그래서 80%는 주식 말고 또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정말 부자더라고요. 국민연금. 그러네요. 네. 현관에 뭐 국민연금 고갈설도 저희가 예전에 다뤄드린 적이 있어서 걱정은 네. 좀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규모라고 하니까 약간 안심도 되기도 하고 일단 궁금한 거는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궁금해서 이번에 좀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지분 10.7%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는 이제 최다 보유량이고요.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1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SK 하이닉스, LG 화학, 네이버 뭐 이런 순서대로 쭉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10개가 거의 다 대기업이에요. 뭐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현대모비스, 포스코 이런 순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이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기록한 수익이 약 216조 원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116조. 근데 사실 이게 98년부터 2021년까지 총 누적 수익금이 511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40%를 넘는 수익을 이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한 거거든요. 수익률이 호황일 때 확 얻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연금이 새롭게 픽한 종목은 뭐냐. 그래서 국민연금을 따라가면 된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다른 돈이 아니고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는 좀 지양하고 좀 확실한 그 우량주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도 이 정도 성과라는 게 좀 놀라워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어서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는 이런 기조와는 조금 다르게 벤처 투자 규모도 늘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야놀자, 크래프톤 같은 이제 벤처로 시작한 기업에도 많이 투자를 해서 규모가 5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거 아니냐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열심히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 연금의 그 양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100만 원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가 3.2배에 달했고요. 네. 월 평균 524만 원에 최고 소득자도 수익비가 1.4배였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은 140을 돌려주는 야. 엄청난 이제 수익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중은행의 이제 연금저축 상품들을 보면 수익비가 1을 넘지 않아요. 내가 준 거에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가치로 해서 계산하면 거의 동률을 이제 준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여러 금융사의 사적 연금보다 훨씬 낫다면서 임의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임의 가입이라는 게 국민연금이 뭐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든지 27세 미만의 학생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사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이 자발적으로 임의 가입으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저 넣고 싶어요 하고 이제 손 들고 넣게 되는 걸 임의 가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나온 자료 좀 보니까 올해 6월 기준으로 임의 가입자가 38만 4,144명으로 2017년에 32만여 명보다 17%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근데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네. 특히 18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임의 가입자가 5배 넘게 크게 늘었고 조금 자세히 봐보면 10대인 18세, 19세 임의 가입자가 2017년도엔 1,000명이 안 됐어요. 856명에 불과했는데 올 6월에는 3,921명으로 야. 정말 대폭 증가했죠. 네. 4.5배 정도 되고 20대도 이제 같은 기간 7,176명에서 15,837명으로 2.2배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직장을 다녀야만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만 젊은 10대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었네요. 네, 뭐 예. 지역 가입자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빨리 가입해서 가입 기간이 좀 오래될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가입 기간 1년이 늘어나면 이제 소득 대체율이 1%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10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알아봐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도 일단 빨리 가입을 하면 더 많이 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들이
의무가입자가 되기 전에 우리 자식들은 먼저 최소 금액으로라도 가입을 시켜놓고 추후에 국민연금의 행보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영선님이 그래서 부모들이 넣어주는군 하셨고요. 네. 위닝 JTB님이 송경제 원래 수요일인데 바뀌었나요? 하는데 이번 주부터 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IHK님은 주식장에서는 고래 중에 고래니까요 하셨고 빌로바TV님이 비어있는 시간 3년치도 한꺼번에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민연금을 붓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못 넣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이 추후 납부도 좀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이제 추후 납부 제도가 이제 추납이라고 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뭐 실직, 폐업, 뭐 경력 단절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국민연금을 중간에 내지 못하게 되면 이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채워서 노후 소득을 이제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나온 제도예요. 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에 5만 8천여 건에 불과했던 추납 제도가 뭐 많은 홍보도 있었고 지난해 6배 정도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 추납을 하는 금액 자체도 2015년에 비해서 지금 9배 정도 증가한 2조 1,15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납제도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 네. 기억으로는 송경제를 제가 처음 시작했던 초반에 한 1년여 전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지적이 됐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예전에 이제 무한대였는데 10년으로 줄였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 납부 예외를 신청하신 분들도 꽤나 많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네. 자료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2,000여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납부 예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납부 예외도 추납처럼 뭔가 사정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내다가 못 내는 이제 사업장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서 보험료를 이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시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 그 사업장에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을 힘든 사정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꼭 납부 예외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 예외자가 사정이 좋아지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체납했던 보험료를 다시 낼 수가 있는데요. 제도상으로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냥 보험료를 미납했다가 3년이 만약에 지나면 네. 추납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납부 예외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그냥 미납했다고 자동으로 납부 예외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공단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내가 납부 예외자로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해놔야 납부 예외를 신청한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하면 3년 안에 재개하면 언제든지 추납도 할 수 있고 재개가 되는 거고 그 빈 기간은 사실은 이제 적용 기간에서 빠지는 거고 네. 나중에 추납을 하는 건 사정이 닿으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치연님도 납부 면제는 한시적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미루어진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한다고 통지서 오던데요 하셨어요. 네. 이제 슈레딩거님 말처럼 이게 근데 3년 정도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는 그 통지가 오는데 3년 후에는 그것도 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납부 예외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네. 또 이런 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고 그걸 좀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상하님 사업장이든 지역가입자든 네. 납부를 못할 상황이 있으면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빨라진다는 소식 이산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좀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첫 소식으로 대출 절벽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좀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출 자체도 어려워졌지만 이제 시중은행의 대출금이 한 달 반 사이에 0.5%포인트나 상승을 해서 이제 네. 5%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만 해도 2%대 금리를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게 주요한 요인이기는 했지만 이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기조를 엄격하게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도 원래 이제 운영을 하던 그 금리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네. 또 가상금리까지 올려잡는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하느니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11월달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것 같은데요. B2 영끌족이 아무래도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한숨을 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비투족, 영끌족 둘 다 이제 뭐 투자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새롭게 나온 신조어잖아요. 뭐 이분들도 걱정이긴 한데 이 대출 규제 뉴스 보시면서 진짜 실수요자들, 뭐 대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나 뭐 생계 자금 대출하셔야 되는 분들 진짜 걱정이 크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난주에도-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걸 막기 일부의- 위해서 사실 대출 네.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는 예. 거고 네네. 실제는 실수요자분들이 정말 지금 어떡하나로 대출 난민 얘기 나오고 굉장히 네. 좀 많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생계 자금 중에서도 전세 이제 집 구해서 전세 자금 내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당장 이제 대출이 막히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전세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근데 요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허용해달라라는 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경한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던 이제 당국도 이렇게 전세를 위한 실수요자들까지 막아선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는지 한 발 뺀 모양새예요. 지난주 이제 손경제 하고 나서 하루 만에 14일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그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 6%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런 범위 안에 전세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은행권 전반적으로는 전세 대출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각 시중은행이 이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전세 대출 상품 같은 경우 이제 자신들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이제 전세 대출을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의 깊게 좀 들어야 할 변화점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일단 가장 처음으로 아까 들었던 예잖아요. 집값이 이제 상승하면서 전세값도 같이 오르는 그렇죠. 분위기니까 뭐 어떤 동네는 보면은 매매 대비 전세가가 막 85%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전세값도 같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계약할 때 전세값이 4억이었는데 이번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고 보니까 집주인이 6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요 6억의 80%에서 4억 8천까지 대출이 됐지만 이제는 증가분 딱 6억에서 4억 그러니까 2억만큼만 대출이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제도는 원래 KB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전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하기로 이제 한 거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제한이 없으면 전세 계약 갱신을 빌미로 해서 최대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남는 금액을 어딘가에 재투자할 수도 있고 또 갭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약을 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빌미로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오른 금액만큼만 대출을 그렇죠. 해주겠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갱신 계약에서 6억으로 이렇게 2억 정도 올리는 건 안 되고 이제 재계약하거나 뭐 다른 데 갈 그렇죠. 때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용되는 걸 실수요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변화가 대출 시점 가능한 시점을 바로 잡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입주일하고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3개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대출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달 27일부터 변화하는 게 잔금을 치르기 전에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내 돈으로 네. 치르고 후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잔금 치르기 전에 네네. 계약서 들고 가서 전세 그렇죠. 대출 받아라. 네. 그러니까 잔금을 치른 다음이라면 이 전세 자금 대출을 빌미로 대출을 받아놓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네. 27일 이후에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분들이라면 유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비대면 전세 대출 비중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심사가 좀 이제 널널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창구에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택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전세 대출을 받겠다 싶은 분은 비대면 대출 안 되고 네. 창구로 직접 가라. 네.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 그렇죠. 쫙 들어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금은 전세 자금으로만 활용을 하고 다른데 못 쓰게 하겠다는 어떤 당국의 의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총부채 상환비율 그 DSLR에 전세 자금을 포함시킬지 말지 그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DSLR은 사진기예요.
DSR. DSR. 네. DSR. 야, 제가 뭐라 그랬죠? DSLR이요. 한번 쓰시라고. 지금 네네, 댓글에 재밌으시라고. 집중하라는 댓글이 아, 올라왔어요. DSR. 네. 어떻게 하셨지? 예. 아니 너무 우리가 조금 지루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민호 아나운서 또 이렇게 환기를 해주네요. 네. 고마워요. 그럼요. DSLR 아니고 DSR. DSR. 아, 네. 예. 총부채 상환 비율 오. DSR. 좀 어려워요 사실. 네, 어렵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금융당국이 이 DSR의 그 적용 범위를 2023년까지 이제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이제 카드론까지 해서 거의 모든 부채를 DSR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이걸 2023년까지 천천히 하기로 했던 걸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과연 전세자금 대출도 이 DSR 범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라는 논의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된다면 이미 대출이 많은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전세금을 이제 필요로 할 때 정말 대출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격한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현재 이제 정부 당국 자체에서도 이 전세 자금을 포함하는 거에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 건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한 전세자금 대책과도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조기에 적용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찬님이 DHA다라고 하셨고 빌로버TV님은 HDSL이라고 다들 약간 DNA도 나왔어요. 지루한 타이밍에 다들 혹시 준비한 거 아니냐. 지금 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 지금 카메라 제가 광인가 보다. DSR을 모르겠습니까? 설마 잘못 나온 거죠 이제 입에서. 네. 아죠. 그럼요. 노린 거죠? 알죠. 그럼 네. 네. DSR. 준비한 거 아니냐고. 네,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사실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총부채 이 규제 자체가 계획보다 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전세자금 제외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 분위기가 아마 계속 될 걸로 보이고 실제 은행권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심사 엄청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지금 10월 중순께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온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뭐 빠르면 지난주부터 네, 빠르면 나온다, 이번 주다 나온다. 다음 주다 계속 이제 언제쯤 나올 거다 했는데 중간에 이제 전세 대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언제 나올지 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질 것 같아서 누가 이렇게 여기까지 만든 얘기하면 네, 제가 100% 무거워진다 이제 예측을 하고 가벼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김민호 아나운서가 풀어줬어요 DSR로. 그러게요. 예. 네. 이 항상 마지막 소식은 약간 좀 좀 가벼운 거 말랑말랑한 가져오시잖아요. 걸로. 네. 예. 그래서 마지막 소식은 이제 그림도 좀 제가 첨부해 오고 재밌는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왜 슈테크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인기가 높은 이 한정판 운동화가 몇 배씩 불어나서 이제 거래되고 있다. 이런 네. 재테크가 유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운동화에 한정된 스니커 테크가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스니커즈 테크 네, 합쳐서. 네. 그냥 슈도 아니고 진짜 딱 운동화만 전문적으로 재테크하는 스니커 테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니커 테크만 할 수 있는 운동화 전문 리셀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신발 얼마쯤에 낙찰이 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낙찰이려고 하면은 꽤나 비싼 것 같은데 3천만 원? 3천, 네, 3천. 3천 갖고 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가요? 3억? 3억? 근데 신발에 3억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상상도 잘 안 가요. 근데 저도 사실 그냥 이 외관만 봤을 때는 경매에 나온다고 하고 하니까 뭐 한 비싸봐야 한 2, 3억? 5억? 이사나님 2천만 원 그랬는데. 부르셨습니다. 빌로바TV님 3천만 원. 네. 좀 더 높이시죠. 네, 한인님 하셔야 이제 돼요. 5천 얘기하셨는데요. 5천. 좀 더 업입니다.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네. 사진 보니까 빌로바TV님 3억 부르셨어요. 표상님 네. 3억, 까르페님 더 올리셔야 돼요. 네. 단위가 확 뜁니다. 진짜 엄청 놀라시겠네요, 다들. 저게 사진이 아까 보니까 새 신발 같진 않고 약간 네, 신었던 거예요. 신었던 심지어. 거 네. 같아 보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신발인 것 사연이 같은데.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서사인가요? 우리나라의 경매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 경매에 올라온 운동화인데요. 이 농구화는 이제 24일 미국 소더비 경매에 오릅니다. 예.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제 경매 플랫폼 소더비에 따르면
14억에서 18억 선의 오. 낙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나님이랑 블루마 TV님이 약간 근접하셨어요. 김홍기님, 와. 자스민님 15억. 네, 자스민님이, 낙찰입니다. 네, 가장 근접하게 맞추셨네요. 아 뭔가 이렇게 두드리고 싶은데. 경매사세 네.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농구화가 왜 이렇게 비싸냐? 조던 한정판이냐? 누가 신었죠? 맞아요. 조던이 스민, 신었어요? 조던이 H. 신었냐? 맞아요. 조던이 신은 이 아, 농구화인데요. 그럼 이해가 가죠. 네, IHK님도 진짜 조던이 신었던 신발이면 점점점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데뷔 후 5번째 NBA 정규 시즌 경기였다고 해요. 1984년 11월 1일에 이때 볼보이였던 톰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네. 조던이 이기고 나서 좋아서 볼보이한테 이 농구화를 선물로 준 거예요. 어머. 그거를 이제 1984년부터 지금 한 30여 명 고이 간직하다가 애지중지 간직하다가 오. 이제 경매에 내놓은 거죠. 근데 그냥 신었던 운동화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사인까지 해줬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있는 30년 된 조던이 실착했던 이제 농구한 거죠. 와. 지금 다들 돈이 낙찰인데 돈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저희끼리 네, 그냥 아, 네. 네. 영원아이님 재밌네요. 조던 발냄새 14억. 14억 원. 아니 근데 이제 보관을 잘 하셨겠죠. 아무래도 네. 네, 부패하지 않게. 조던 농구하면 가능하다고 음. 까라페디님도. 근데 조던이 신은 신발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경매에 이렇게 나온 조던 신발 많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고가의 조던의 그 신발이 팔린 게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해 5월에도 이제 조던이 신은 에어 조던 1이 경매 당시 이제 56만 달러, 약 6억 6,200만 원에 야. 낙찰된 적이 있거든요. 이 운동화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예쁘다. 비슷하죠, 근데. 사인도 있네요. 네. 그러네요. 사인도 있고. 이건 얼마에 팔렸어요? 이게 이제 6억 6,200만 원.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이제 2배 가량, 그러니까 반값인 거죠. 이게 더 싼 거잖아요. 요거 2개 있어야 이제 24일에 와. 나오는 거 하나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조던이 직접 준 신발 이렇게 서사가 스토리가 담긴 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나이키 테크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인기 있는 운동화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스니커 테크라는 게 리셀 테크의 중심축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서 네이버 같은 대기업도 이제 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운동화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플랫폼 크림을 만들기도 했고 이 네이버는 나이키 매니아라는 국내 대표 운동화 온라인 커뮤니티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니커 테크에 굉장히 이제 네이버 같은 대기업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KT도 최근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리프를 새 단장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이게 35조 5,050억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로 스니커 테크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초보자 777님이 내 신발은 그냥 줄게.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신은 신발 선영구 사인해가지고 여기 푸터 팬분들한테 추첨으로 하나 드리면 뭐 한 70년 후에 뭐 좀 없으시려나? 70년 후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쵸? 어떻게 한번 사느냐에 이벤트 따라. 해볼까요? 네. 신발 신고 있긴 해요 지금.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죠. 자, 오늘 성경제 월요일 날 여러분 처음으로 찾아뵀는데 좋네요. 뭔가 한 주의 시작을 현영군님과 그러네요. 함께 네, 하니까 네. 상쾌하고 더 뭔가 코너가 의미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애써 마무리하시고 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재필 기자와 떠나는 산책 시간 안녕하십니까. 네. 퀘스트 산책입니다. 아이고. 컷은 안 나오고 아이고, 한이님이 벌써 끝이냐고. 유달리 시간이 짧네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월요일 날 이제 시간을 옮기신 것 아, 그러니까. 같고 네. 자꾸 이렇게 지난번에 모르겠다 이런 거 남기시고 가세요. 이렇게 자, 본인의 흔적을 어디서든. 두목 타임. 네네. 그 오늘 이제 대장동 격돌이 있었죠. 아, 국감에서.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오는 날이었고 사실 여야가 이제 화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격돌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실제로 격돌을 했어요. 격돌은 했죠. 네. 격돌을 했는데 총평을 하자면 별거 없었다. 난 뭐 그런 총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스모킹건 같은 결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나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결정적으로 뭔가를 네네. 뭐 공개를 하거나 뭐가 있을 그렇죠.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의 화력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죠.
김웅기님이 오늘 뭐 야근 후 퇴근한 가장 모습이라고 하시는데 어때요? 내가 이상한가? 설정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어서 아니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계속 받는 아니, 돌아오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뺐어요. 네네네. 아무튼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 술 취한 그 가장의 어떤 그런 다우위즈님도 핸드폰 위치 위험하다고 좀 안쪽으로 해달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다들 불안해하세요. 끝에 월요일이라 있으면.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뭐 스모킹건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없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또 굉장히 또 뭐 방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했고 마치 경기도의 살림을 국감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선 후보를 뭐 인사청문회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카이워드님 술 취한 아빠가 통닭 한 마리 잘 사가지고 가는 모습이라는데 오늘 왜 이상해요 저? 삐까뻔쩍님이 이 모습이 대한민국 가장이다 그렇죠, 하셨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가 바꾸려고 좀. 네, 술 취한 가장이다. 반감을 이제 아니 왜냐면은 하시는 저 거죠. 소파가 좀 이렇게 너무 편안해 갖고 예. 저도 모르게 한 10분 20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네. 약간 이제 졸음도 오기도 하고 자세가 좀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막 굉장히 흉하네 이거 참. 이거 오늘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댓글 해야 되지? 엄청 신경 쓰십니다. 아. 네네. 네, 지금 제가- 제자리로 네, 돌아왔어요. 됐어요? 네. 예. 됐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거 저희가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조목조목 한번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전해드릴 거고 오늘 아침에 또 남욱 변호사가 이제 새벽에 5시에 공항에 그쵸. 들어왔죠. 귀국했죠. 네. 이제 체포가 됐고 지금도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체포영장이 원래 48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일 밤쯤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네. 네네. 나 좀 왜 이렇게 어색해하세요? 굉장히 지금 저의 모습이 어색해요. 예, 항상 이렇게 단정한 모습을 보다가 제가 항상 단정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오늘 굉장히 어색합니다. 마이클 족수님이 그냥 풀어서 머리에 매세요 하셨어요. 가죽 점퍼로 변경하시죠. 날씨도 추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죽 점퍼가 제일 나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시장 딱 기본적으로 입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요. 오늘 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구속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법적으로 맞는 것이냐라는 걸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심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대장동 사태인데 뭐 경기도 국감 오늘 뭐 저희 MBC 유튜브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접이 동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다 저의 어떤 능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근데 수요일 날 또 압류, 있어요. 압류. 수요일 날 또 이제 국토교통위에서 또 하기 네네.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오늘은 전초전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토교통위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상임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더 굉장히 세게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박윤수 기자가 프랑스를 갔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프랑스로 넘어갔나요? 갔는데 야, 프랑스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영국은 전면적으로 다 풀었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밖에서만 벗게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좀 아직은 좀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하게 된다면 아마 프랑스와 비슷할 것 같다는 어떤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얀센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얀센 백신 저 맞으셨어요? 얀센입니다. 네네, 조만간 빨리 이제 부스터샷을 그러니까요.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62만 명의 제대군인을 상대로 해봤더니 이게 이제 3월달에는 88%였는데 예방 효과가 8월달에는 3% 정도. 3%요? 그러니까 이제 한 5개월 뒤에는 이런 저는 얼마 효과가 됐어요 없나요? 지금? 제가 언제 맞았죠? 여름에 맞죠. 6월 7월. 그럼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으니까 큰일이네.
우리 정부도 이제 논의에 착수해서 조만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영등 폼풀 갔어요? 안 갔어요. 저 봤는데. 김남님이 저 아닙니다. 아니 네. 아니라고 하네요. 잘 네.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단독 기사 이유경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 조달청 입찰 관련해서 약간 수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한 두세 명만 포섭을 하면 거의 뭐 낙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왜냐면은 이게 다수결이 아니고 총점으로 하기 때문에 한 두 명이 그냥 물표를 그러니까 점수를 엄청나게 많이 주면 나머지 뭐 한 네 명, 다섯 명이 아니 원래 평균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뭐 원래는 거 그러잖아요. 하지 가장 않나요? 많은 거 빼버리고 가장 적은 거 빼버리고 이제 평균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총점으로 한대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굉장히 저도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고 내일은 더 단정한 모습으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K 가장의 어떤 팍팍함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실은 뭐 의도한 게 전혀 없는데 늘 각자 의도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쁘게 봐주시고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